칙곡의 도가인물전. 오늘은 전진칠자 중에 한 분인 광영자 학대통 진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대통 진인은 금나라 때의 도사이며 전진교의 전진칠자 중 한 사람으로 본명은 학승이었지만 이름을 린으로 개명하고 세상에는 법명인 대통으로 알려졌으며 자는 태고 도호는 여면자 광영자이다. 산동성 모평 사람으로 그의 집안은 부유하여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으며 일찍이 황제, 노자, 장자, 열자 등의 서적을 널리 공부하였다. 특히 복계, 점축의 술법이 뛰어났으며 역학에 정통하였다. 그는 전복을 업으로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어느 날 하루 학승이 정기적으로 시장이 서는 날 점을 치기 위해 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왕중량이 다가왔다. 왕중량은 등을 맞대고 자리에 앉았다. 학승이 청컨대 상공께서는 머리를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중량이 그럼 당신은 왜 머리를 돌리지 않는가 하니 그 한마디에 학승은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듯 느낌이 놀랍고도 이상하였다. 왕중량은 일 없다는 듯이 몸을 일으키더니 그 자리를 떠났다. 학승은 자기도 모르게 왕중량의 뒤를 따라 조원관에까지 가게 되었다. 동행하여 가는 도중에 왕중량이 은어로 된 간단한 쪽지를 하나 건넸는데 학승은 읽어본 후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 자리에서 왕중량에게 절을 올리고 스승으로 모시고 전진교에 귀의하였다. 학승이 왕중량을 찾아 연화동에 왔을 때 학승의 이름을 학린으로 고쳐주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태고도인이라 하였다. 그는 늘 소매 없는 옷을 입고 다녔다. 이는 과거에 스승 왕중량이 소매 잘린 옷을 그에게 주며 소매가 없다고 걱정 마라. 넌 걱정할 것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소매수와 줄수는 의미 같은데 이는 가르침은 도를 이루는 것 다음 문제이니 스스로 깨달아라라는 의미이다. 학대통의 소매 없는 옷은 이러한 스승의 뜻을 기리기 위함이었다. 학대통이 31세 때 미처 대도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스승 왕중량이 선하하여 떠나고 만다. 그러자 그는 독공을 결심하고는 중원 곳곳을 다니면서 행각을 했다. 금나라 대정 15년 옥주 지역에서 걸식하다가 돌연 깨달은 바 있어 조주 지역으로 이동해 형신을 잇고 정좌 공부를 시작하여 성을 길렀다. 다리 밑에서 가부좌하면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6년간 연공하면서 종래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 당시 사람들이 불어선생이라고 하였다. 개구장이들이 그를 때리거나 장난을 걸어도 그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아이들은 심지어 그의 머리에 돌을 올려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강물이 불어도 그는 가지 않았고 강물이 그를 잠기게 할 수 없었는데 도행이 높은 고인이었다. 선화한 왕중량은 동자의 몸으로 나타나 그에게 화산에 가서 동굴을 파고 돌을 닦으면 정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점화해 주었다. 학대통은 사부의 인도에 따라 화산으로 갔고 북두평에서 3년간 굴을 팠다. 자미동을 파고 이곳에서 수행했다. 동굴을 파는 과정 중에 그는 2명의 제자를 받아들였다. 하나는 매량, 다른 한 명은 축청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학대통을 따라 동굴을 팠는데 아주 열심히 일했다. 학대통은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자미동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 한 노도인이 와서 애원하며 말했다. 당신의 동굴은 정말로 잘 팠는데 저는 팔 수 없으니 제게 양보해 주십시오. 학대통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두말 없이 도인에게 내주었다. 두 제자는 잔뜩 불만을 품었지만 사부가 이미 허락한 일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학대통은 두 제자를 거느리고 산 정상에 올라가 계속 동굴 자리를 찾았다. 누가 알았으랴 두 번째 동굴을 다 파자 또 다른 한 도인이 가져갔다. 바로 이렇게 3명이 동굴을 하나 파면 다른 도우한테 주었고 또 파고 또 양보했는데 이렇게 하길 40여 년 동안 지속해 72개의 동굴을 팠지만 자신들이 수도할 곳은 없었다. 학대통은 두 제자를 거느리고 얼얼련에 왔는데 이곳은 절벽으로 수행하기 좋은 곳이었다. 그는 두 제자더러 그를 달아매게 했다. 그리고 절벽 중간에 동굴을 팠다. 이 두 제자는 본래 돌을 닦아 신선이 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이런 사부를 만날 줄 어찌 알았으랴. 동굴을 파서 남에게 주기만 하면서 도에 대해서는 조금도 전해주지 않았다. 여러 차례 하산하려 했지만 사부가 볼까봐 두려웠다. 지금 기회가 온 것을 보고 순식간에 악념이 올라와 밧줄을 끊어 사부가 산 아래로 떨어지게 했다. 두 제자는 짐을 꾸려 급히 하산했다. 청길 아래 큰 바위 옆에 도착하자마자 사부가 표현이 마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두 제자는 사부가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음을 알고 후회했다. 학대통은 두 제자가 회개하는 마음을 보고 그들을 다시 받아들였다. 그 바위를 나중에 회심석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학대통이 두 제자를 거느리고 남천문에 가서 또 그 절벽에 동굴을 팠다. 그들이 계속해서 절반가량 완성된 동굴을 파고 있을 때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사부에게 어떤 사람이 옵니다. 라고 말했다. 학대통은 이 말을 듣고 동굴 속에 들어가 반좌에서 앉았다. 그리고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선화했다. 그리하여 그 동굴은 채 완성되지 않은 절반 동굴이 되었다고 전해온다. 그는 생전에 북쪽 지방을 두루 편력하면서 돌을 폈다. 그 후 전진교 화산파를 창립하였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화산파라고 불렸다. 화산파는 이후 섬서성 일대의 주요한 도교 일파로서 뛰어난 도사들을 많이 배출했다. 학대통 진인이 선화하고 한참 지난 시기인 원나라 쿠빌라이 칸 시절 원나라 세조 지원 6년에 광영통현 태고진인으로 봉해졌다. 이상 칩곡의 도가인물전 광영자 학대통 진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단학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